제가 왜 정의한 자작극을 얘기하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제대로 밝혀지잖아요.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이재명 탄핵 사유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게 지금 자작극을 인정하고도 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한 개인에 대한 비난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뭐 저기 개혁신당 실드 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의한 표랑 박형준 표랑 합쳐봤자 어차피 저기 전재수 못 이겼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5월 달에 경찰이 원칙대로 구속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었느냐? 그러면 보수 단일화, 단일화 협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의안이 어떻게 버텼겠어요?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고 개혁신당도 사과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 주자들 중에서도 보수표가 분산되면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선거에 정의안까지 나와가지고 보수표가 분산된다 싶으니까 어차피 질 걸로 보고 안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분노의 결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투표를 단순히 합산할 게 아니라 투표장에 나왔던 사람들까지로 생각하면은 그 표차가 정말로 몇 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미리 얘기를 했다면은 무조건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의안 때문에 전재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실드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개혁신당에서 저를 친한몰이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친한이면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를 왜 갑니까, 여러분? 예? 왜 가요? 얘기되는 것도 뭔가 억가를 하려도 뭔가 내용을 가지고 억가를 해야지. 박민식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 유세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SNS에도 지원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무소속 후보는로 펴주지 말고 박민식 후보로 펴주라고 한 거잖아요. 이번 선거야말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반대편에 섰는데 이거를 정의안이나 개혁신당 실드 치려고 친한몰이 한다? 저는 그 정도 얕은 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 지적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지금도 봐요. 댓글들 보면은 개혁신당 지지자나 해가지고 한 달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입장도 밝혔을 뿐더러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행동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북구에 가서 박민식 의원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억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개혁신당 이런 논리도 하더라고요. 개혁신당 관련해서 정의한 후보 이슈를 얘기했더니 한동훈이랑 한 목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주장이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은 제대로 민주당이랑 못 싸우니까 자기만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동훈만 싸울 수 있습니까? 저도 있고 김은혜도 있고 이진숙도 있고 얼마나 싸울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이 정의안 이슈요, 찾아보십시오. 6월 17일에 속보 뜨자마자 제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글 올렸어요. 바로 올렸고, 그리고 뭐 단계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 그 억가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박민식 후보 하신 것도 보셨지만 저는 당시에 우리 당의 법률자문위원장 직위가 있어요. 당에서 주는 입장을 언론에 나가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직을 받은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주어진 팩트로 제가 직접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수사로 밝혀지면 되는 문제지 제가 언제 쉴드를 쳤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쉴드를 쳤다 그러면 제가 왜 박민식 후보를 지원해요? 이거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민주당이랑 좀 싸운다 싶어서 좀 보도 많이 나면 자꾸 뒤에서 물어뜯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보수를 재건하며 어느 세월에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올 겁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 하도 그런 식으로 댓글에 뭐 대답을 못하는 어쩌느니 그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정의안 이슈가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물타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 세게 때릴 때마다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맨날 글 올라오는 게, 야 주진우 한바머리 해가지고 좀 보수 분열 일으켜서 주진우 좀 말 좀 못하게 하자. 그거를
아무리 정당이 달라도 그렇지 개혁신당에서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인격 모독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거예요. 언제 알았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소환조사 날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저보다는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계속 있으셨지만 아니 그때 선거일정 캠프에 보면 저는 지금 정의안이 언제 조사받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캠프 날짜를 딱 보면은 캠프에 선거일정이 비어있는 날 있죠. 그날 경찰 가서 조사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에 조사받았는지 딱 나오는데 그런 거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합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 해명보다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권 찾아와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개혁신당 이긴 총장 같은 경우에 저도 방송에서 마주쳤는데 합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방송을 보니까 5월 19일에 정의연한테 통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연결이 안 됐는데요? 5월 19일에 단일화 이슈 때문에 단일화 하지 말라고 본인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무조건 이긴 총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캠프에 개혁신당 관계자들도 있고 후보가 조사를 받으려면 이정조 사안은 하루 종일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부산시장 경선 후보였잖아요. 제 캠프에서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사라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 캠프 관계자들이 눈치도 못 챕니까? 그리고 주요 후보가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안 닿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고 동향 파악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혁신당이 이거 왜 실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몰랐으면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히 공개하면서 되는 건지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낸 입장이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뭔가 주도한 것처럼 음모론을 또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왜 정의안에 테러 자작극 국민의힘이 왜 돕습니까? 이거는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정의안이 테러 자작극으로 동전표 얻어가고 완주하면은 박형준이 떨어질 게 뻔한데 왜 국민의힘이 도와요? 그래서 저는 뭐 억가를 신경 쓴다기보다 이 구도를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이슈는 개혁신당 뭐 존폐 문제가 저는 달릴 정도로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언론 보도 보니까 개혁신당 관계자조차도 이건 당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의 큰 사안입니다. 저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부산시장 단수 공천 주겠다는 것도 제가 거부하고 박형준 후보 제가 경선에서 지고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우면서 부산시를 누비면서 선거운동 했는데 제가 정의안에 대해서 욕 못합니까? 저는 정의안도 심지어 만나서 속으로는 좀 단일화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본인이 좀 젊은 청년이고 목에 기부스까지 하고 있길래 제가 속은 게 너무 분해요. 그래서 몸 괜찮냐고 위로 말까지 건넸다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저만 속인 게 아니에요. 부산 시민들을 다 속여놓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거 개혁신당의 전원이 다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당 관계자 중에 상당수는 몰랐겠죠. 근데 안 사람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고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리고 서진석 수석대변인이라는 분이 댓글 올라오신 거 저도 지금 하나 읽었는데 왜 본인이 당사자인가요? 거기에는 캠프 관계자들이 캠프에 몇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본인이 당사자예요? 본인이 모든 사실을 다 아나요? 뒤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통화하는 거 전부 다 그 당시에 자체 조사하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실드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처럼 그냥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100% 언제 니네 다 알았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당 폭파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차분하게 조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지 거기 계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사자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나 아니다. 그 말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부산 유권자들한테 아마 그 말씀 해보십시오. 네?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겠다 그러면 글로 좀 올려주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저도 선입견을 가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도상 5월달에 4월 27일인가 자작극이 있고 자작극 하고 나서 5월 중순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개혁신당하고 연락이 또 끊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탓을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는 뭐 제가 특정
뭐 이기인 총장이나 이런 개인을 공격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일단 개혁신당의 책임론에서는 이거는 무슨 변명을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초대형 게이트인데? 왜냐? 이런 테러와 관련된 사건은 원래 초기 수사부터 국정원이 관여하도록 돼 있어요. 초기 수사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이 관여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자작극이라는 게 빨리 수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테러인 줄 알고 국정원이 투입이 됐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경찰도 자백받고 국정원도 나서서 이게 테러 자작극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이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해요. 국정원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국정원장한테까지 보고될 사안 아니에요? 부산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였는데 테러인 줄 알고 국정원이 관여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테러가 아닌 걸로 자작극을 밝혀졌으면 내용 자체도 엽기적이고 부산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국정원에 보고되고 통상은 경찰 고위직을 통해서 청와대로도 보고가 됩니다. 지금 보고됐다는 제가 물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사실 개혁신당이 여기서 떳떳하려면 저랑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당연히 테러 자작극은 이거 동정론 일으키려다가 이거 했으면은요 진짜 뭐랄까요? 이 개혁신당의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하고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감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인은 그겁니다. 개혁신당의 책임론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요. 진짜 메인은 청와대에 언제 보고됐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진숙 의원 체포됐을 때 청와대가 보고받았잖아요. 이건 당연히 보고받았겠죠. 그러면 보고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요번에 우리 그 장윤기가 살인사건 있을 때 서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일선 수사팀은 강간살인죄 적용하라고 하는데 강간살인죄 적용하지 마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여기 일선 수사팀은 정의안에 당장 구속 수사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뇌물을 뿌린 범죄보다 더 극악한 범죄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당연히 문제를 삼고 경찰에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막혔는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밝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거 개입이 되는 거고 권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은 여러분 당연히 탄핵 사유고 여기 관여된 사람들은 다 구속 수사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는 개혁신당이 알았는지 여부 저는 다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관위도 언제 알았는지 선관위 이거 왜 파악 안 했습니까? 국정원은 언제 알았는지 경찰, 검찰, 법무부 다 보고되지 않았겠어요? 그 보고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되고 이거는 특검하거나 수사하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보고서를 일선 경찰이 손으로 들고 가서 청와대에 보고할 수가 없거든요. 다 컴퓨터에 문건에 남아있게 돼 있고 이메일로 보냈으면 서버에 남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형 선거범죄 중에 또 이재명의 탄핵 사유도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면서 증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안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랬을 때 결과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100% 구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이 만약에 울산처럼 진보당하고 표가 갈라진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진보당 관계자가 뭔가 자작극을 해가지고 경찰이 자백을 받았어요. 그때도 쉬쉬하다가 구속영장을 뒤늦게 청구했을까요? 요번에 울산시장 선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옥하고 저 진보당의 그 누구하고 단일화가 안 돼서 계속 애를 먹었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근데 진보당에서 뭔가 반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그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도 안 알렸을까요? 저는 100% 알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동료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정의안 이슈 이거 진짜 큰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개혁신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라인에서 경찰에 어떻게 수사를 무마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다 지적하시더라고요. 울산 선거에서도 개혁신당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울산도 박빙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정의안이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면
누가 개혁신당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돼서 테러로 그 당시에 5월달에 구속됐다고 칩시다. 제가 봤을 때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 울산시장 후보 전원 다 사퇴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유권자한테 표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됐으면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부터 아 이거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해서 결집도 일어나고 울산 선거도 사실상 민주당이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김상욱이 이상한 영상 찍는 거 우리가 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의한 이슈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도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당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제가 개혁신당의 당직자들까지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당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충 저를 한밤몰이해서 민주당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제가 황당하죠. 아니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제가 짜고 개혁신당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아니 박민식 후보를 지원한 사람한테 지원 유세를 한 사람의 명상이 떡하니 남아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개혁신당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의 주된 비판의 화살은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이 기사에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들이 정의안의 아버지와 특수관계였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 그린 닥터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그 정의안의 부친이거든요. 근데 부산 출마자 10명 중에 8명이 그린 닥터스라는 경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와 개혁신당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다 얽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수사의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알았고 여기에 관여되지 않으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나도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관여돼 있고 누가 돼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아는 거지 무조건 지금처럼 개혁신당은 누구도 관여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장담하고 할 수 있어요. 밝혀야 되는 문제죠. 진즉 유튜브 하시지 라이브 하시지 왜 지금 하셨습니까? 근데 저도 좀 후회가 돼요. 그냥 저를 오해하시는 분도 그냥 저는 제가 생색 잘 안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냥 묵묵히 일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해서 제가 한 거 왜 얘기를 좀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남한테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고 제일 주적은 저의 주적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민주당만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선봉의 민주당이랑 고소고발전 하면서 싸우느라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뭐 친한몰이 당하고 오해받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런 거를 사실 진짜 몰랐어요.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얘기한 건 또 근거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SNS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저의 모든 행보가 다 기록돼 있거든요. 요번에 국회의장이 302억인가 전임자들 다 합쳐서 써가지고 해외 출장 다니잖아요. 저는 나라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5, 6억씩 쓰거든요. 제가 거기 해외 출장 가시는 뭐 선배 의원들 중에는 뭐 외교통상위 분도 계시고 또 역량이 되셔서 해외 출장 가셔서 충분히 성과를 거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조인이고 지금 외교통상위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저는 돈값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그만큼 써서 뭐 국회의원은 뭐 비즈니스인가? 뭐 국회의장은 아마 1등석이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디 유럽 가는데 막 7천만 원,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 써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갔을 때 제가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구경을 하고 왔다고 해서 뭐 기가 막힌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저 해외 출장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 솔직하게 좀 저도 생색 낼 것도 좀 내고 제가 얘기할 거 저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건 좀 반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저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응을 안 하고 제 진정성이 알아서 먹힐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말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오늘 왜 부산 안 갔느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내일 월요일 오전에 제가 내일 그 박상용 검사가 감찰 조사를 받는 날이에요. 박상용을 감찰하게 되면은 박상용을 날리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 일찍 박상용 공소 취소 특위가 있고 바로 다음날 국정조사가 열리는데 제가 성관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성관이의 비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비리를 찾았는데 이거를 뭔가 국정조사 때 제대로 터뜨리려면은 저희 보좌진들 지금 오늘 다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부산에 매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다음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이 우선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엊그저께도 장동혁 대표랑 경찰청 장윤기 때문에 항의 방문했을 때 같이 갔잖아요. 물론 그 경찰들이 틀어막고 언론도 출입 못하게 해서 제가 안에는까지 못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일정은 저한테 좀 늦게 통보가 와서 저는 일이 우선입니다. 뭐 당대표도 존중하고 당연히 당대표 행사에 웬만하면 참여하지만 이제 제가 국정조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선거 관련해 되게 중요한 국면이고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 부산 오랜만에 오시는데 나는 지금 국조에서 뭐 하나 터뜨려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흔쾌히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 정의안 이슈는 제가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큰 거다. 청와대까지도 관여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거 끝까지 파야 된다는 의견을 했고 그때 우리 신동욱 최고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 등등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박준태 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공감을 했어요. 우리들끼리는 아 이거 진짜 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부산 의원들도 왜냐면 부산시장 선거니까 부산 의원들도 모여서 한번 이 정의안 문제는 언제 경찰이 자백을 받았고 왜 경찰이 이거를 끝까지 꽁꽁 숨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부산 의원들의 단체 입장 표명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너무나 흔쾌히 아 이거는 진짜 큰 거다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아마 최고위원 회의하면은 메시지 내지 않을까요? 뭐 댓글 올라오는데 전부 다 제가 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제가 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스레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새 막 1시에도 막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1시쯤 보통 집에 들어가는데 11시 들어가면 한두 시간 그냥 씻고 한두 시간 정도 스레드도 보고 뭐 그냥 유튜브 뭐 그냥 정치 유튜브 말고 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김부장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김부장 그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클립으로 모아놓은 거 그런 걸로 좀 따라가면서 보는데 이제 그때 주로 눈에 띄는 거 있으면은 달고 제가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예, 제가 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사진을 뭐 이렇게 좀 저 잘 나온 사진들이 요새 스레드에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제 개인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니고요. 제 인스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보좌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에 가면 제 사진이 저도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으니까 엄청 쌓여 있어요. 거기서 계신 분들이 사진 중에 좀 웃기게 나온 사진이나 뭐 그런 사진들을 뭐 가끔 게시해 주시는데 몇 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근데 뭐 제가 국회의원으로 싸우는 게 우선이지 저는 그렇게 사진이 많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스레드를 제가 글만 올리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들어가다가 요새 스레드 인스타에 좀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친구들한테나 하지 국회의원 되고는 점잖 떨었는데 이번에 크레미 백작으로 농담 한번 했다가 완전히 제가 이상한 짤을 막 크레미로 백작처럼 만든 짤을 해놨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게 뭐 한성기업이 저 애국 기업이니까 저도 좋은 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광고 모델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웃긴 짤이라도 돌아다니면은 그리고 저는 진짜 크레미를 한성기업인지를 몰라요. 한성기업은 모르고 크레미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요새도 한성기업 이슈를 모를 때도 맨날 저녁에 크레미를 까먹으면서 유튜버나 스레드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한성기업 거랑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애국하는 심정으로
애국 기업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 애국 우파들 힘이 진짜 대단한 게 시가총액가 금방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상장 폐지 위기에서 그냥 구해내는 거. 저도 주식 쪽이 전문 분야여서 금융 전문 변호사였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저희 종교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좀 주말에는 좀 편해서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리고 제가 해명할 걸 좀 다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해명도 아니지만 해명할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우리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사람인데 뭐 다 누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라고 저 싫은 사람이 다 없겠어요. 근데 이게 대의라는 게 있고 또 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뭐 뒤에서 다른 계산이 있어서 싸우고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행동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추경호 시장님이 가장 고마운 국회의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라고 하실 겁니다. 가장 본인이 힘들 때 제가 나서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혁신당 부분도 제가 뭐 개혁신당의 모든 참여자들,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다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이슈는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도 조금 오늘 어차피 지금 저랑 논쟁이 붙었으니까 좀 성실하게 국민도 알 수 있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게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테러를 자작극을 하고 그게 들켜서 자백을 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숨기고 그래서 완주를 하고 그래서 표가 분산되고 전재수한테 부산시장은 헌납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